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X5와 카이엔을 비교하게 됐습니다. 오늘 부득이하게 폭우가 내리는 관계로 지하 주차장에서 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속으로 그래도 이 두 차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한 5대5 정도는 되시겠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웬걸, 제가 사전조사를 주변에 한 20분 정도한테 했는데 압도적으로 10대 0이 나왔습니다. 전부 다 카이엔을 살 거라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X5를 정말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 전세대 F바디 때 X5를 2년 동안 타면서 정말 너무너무나도 만족을 하면서 타고 다녔던 사람이고, 자, 일단 두 차종의 스펙 모델부터 말씀드릴게요. 얘는 X5 30D M팩입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카이엔 노멀 모델인데,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옵션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기본 차량 가격이 1억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내 가죽 컬러랑 이제 실내에다가 700만 원 쓰셨어요. 앞에 디자인이 좀 스포츠 범퍼가 들어가 있습니다. 430만 원 쓰셨고요. LED 헤드라이트 280만 원, 액티브 서스펜션 매니지먼트, 이제 감수력 조절되는 댐퍼에 220만 원을 쓰셨네요. 그리고 21인치 휠 500만 원 쓰셨고요. 18방향으로 전자동 조절이 되는 시트에 60만 원 쓰셨고, 그리고 에어컨 시스템에 120만 원 쓰셨어요. 크루즈 컨트롤에 240만 원 쓰셨고요. 파크 어시스트 110만 원 사용하셨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210만 원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토탈 차량 가격이 1억 2,880, 그리고 얘는 정확히 1억 500입니다. 두 차량이 정확히 가격 차이가 2,300만 원이에요. 자, 리뷰를 하기 이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브랜드 밸류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게 BMW 하면 사실 뭐 스포츠 드라이빙, 뭐 드라이빙 플레저, 운전의 재미, 즐거운 운전, 이런 것들을 얘네가 항상 강조를 해왔다 보니까 뭐 BMW는 당연히 스포츠성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포르쉐는 그 이상의 태생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죠. 얘네는 뭐 그래? 양산차를 좀 운전하기 재밌게 만들자 이 정도였다면, 포르쉐는 기본적으로 스포츠카를 제작하던 브랜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브랜드 특성을 파악을 하고 나서 차를 꼼꼼히 보다 보면 진짜 속에서부터 많이 다르다라는 거를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디자인이에요. SUV는 기본적으로 좀 묵직하고 우람하고 단단해 보이고 좀 라인이 강한 이런 디자인이 SUV 본연의 디자인이다라고 했을 때, X5는 굉장히 거기에 지금 충실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사실 카이엔 같은 경우에는 육안상으로 그냥 눈으로만 봤을 때는 확실히 X5보다는 지금 카이엔이 왜소해 보이거든요. 대신에 카이엔 같은 경우에는 그냥 SUV가 원래 그렇게 생겨야 된다라는 법이 어딨어? 라는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죠. 태생 자체가 얘네는 스포츠카를 만들던 애들이에요. 굳이 SUV처럼 보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SUV가 뭐 트렁크에 짐만이 싣고 뭐 뒷자리도 넓어야 되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C필러 라인 끊어.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면과 이 면의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수직으로 떨어지고요. 이런 뭐 이제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부터 이 브랜드의 특성 자체가 굉장히 많이 좀 묻어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서스펜션 구조가 될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G바디에 지금 서스펜션에서 굉장히 많이 바뀐 부분이 앞뒤에 다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요. 카이엔 같은 경우에는 앞뒤가 다 그냥 일반 오일 댐퍼에 스프링이 들어가 있고요. 이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실제 운전할 때 느낌이 어떻게 다르냐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사실 X5에 더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X5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좀 요철도 있고 노면도 안 좋은 그런 시내 주행만 많이 하고 좀 부들부들하게 다니는 분들에게 조금 더 맞는 승차감을 제공을 한다는 얘기고, 카이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X5보다는 요철이 있는 부분에서나 노면을 조금 더 탄다거나 그런 잔진동이 조금 더 올라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확실히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카이엔은 파나메라를 만들건 카이엔을 만들건 얘 포르쉐는 그냥 무조건 밑바탕에 우리는 스포츠카를 만드는 브랜드야 라는 거를 그냥 무조건 기본적으로 어디든 깔고 들어가는 애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고속주행 시에 한계주행까지 들어가서의 안정감이 있는 느낌이나, 정말 200km 넘어가서 그때 타는 롤을 사람이 느꼈을 때 얼마나 더 불안하냐, 이것만 따지고 놓고 보면은 사실 카이엔이 더 좋은 부분도 사실이에요. 자, 지금 안타깝게도 X5는 디젤밖에 출시가 안 돼 있고 카이엔은 지금 가솔린밖에 출시가 안 돼 있어서 둘 다 6기통이긴 한데,
이제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스펙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엔이 저만 느끼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번에 X5가 와 뭐 엄청 커졌어. 뭐 카이엔은 아무래도 X5보다는 좀 작잖아. X5가 갖는 장점 중 하나는 사이즈야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재원을 보시면은 차이가 안 나요. 지금 길이가 얘가 4925고 얘가 4922거든요. 고작 3mm 차이입니다. 3mm 차이 길이. 자, 그리고 폭은 2cm 차이인데, 사실 뭐 약간 뭐 중형차 사이즈에서 2cm는 굉장히 좀 큰 차이가 있어 보일 수 있겠으나, 이미 둘 다 공차 중량이 2톤이 넘어가는 차량들을 비교를 하는데 2cm라는 거는 사실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휠 베이스 차이가 한 10cm 정도 나기는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육안상으로 그렇게 크게 많은 차이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카이엔이 조금 더 작아 보인다라고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UV도 스포츠한 맛이 있어야 되고 충분히 이런 아름다운 곡선을 가진 SUV를 가질 수 있다라고 카이엔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C필러 같은데 이런 곡선을 하도 많이 만들어 놓고 앞에도 너무 동글동글 하다 보니까 작아 보이는 것 뿐이지, 스펙만 놓고 보면은 사실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거는 휠베이스가 10cm가 더 길다는 거. 네, 그거 말고는 사실 없다는 거. 그래서 카이엔이 X5보다 실제로 작다라는 거는 네, 루머입니다. 실제 스펙은 비슷해요. 자, 그리고 제로백 같은 경우에 얘가 지금 V6 3.0 기본 모델인데 제로백이 6.2초가 나오고, 디젤이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되겠죠. 네, 명불 허전 BMW의 엠팩 디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265마력인데 토크가 63.2예요. 그래서 결국 X5 토크가 20이나 더 많은 거를 베이스에 깔고, 네, 제로백 차이가 0.3초밖에 나지 않습니다. 6.5초, 6.2초예요. 그런데 문제는 연비겠죠. 일반유를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지금 얘가 연료비가 10%가 더 저렴한데, 문제는 연비가 또 30% 이상 더 좋습니다. 공인연비 기준으로 했을 때 7km, 10km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야 1억짜리 차 이상을 사는데 누가 기름값 걱정하면서 타냐, 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X5 타시는 분들 중에 그 지방 출장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네,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이 X5를 협찬해 주신 저희 시청자분만 하더라도 1년에 6만에서 7만 킬로 타신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기준을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 네, 차값이 1억인 거랑은 별개로 네, 기름값을 아끼면서 충분히 이와 동등한 성능을 내면서 좀 다닐 수 있다는 메리트는 분명히 지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디젤이 그 딸딸거리는 거, 네. 이게 아무리 신형이고 6기통이고 나발이고 해도 네, 핸들 잡고 있으면 그 딸딸이 느낌은 계속해서 온몸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이 차는 신체 컨디션을 가지고 있지만 5만 킬로, 10만 킬로 지난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 자, 밖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 중에 아무래도 SUV이다 보니까 트렁크 공간 때문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트렁크 보시고 실내로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뒤로 가시죠. 제가 사실 X5를 굉장히 좀 좋아하는 이런 되게 굉장히 사소한 디테일 하나 때문에 원래 어떤 물건에 꽂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중 하나가 바로 네, 이 위아래로 양문형으로 열리는 트렁크 도어입니다. 그리고 카이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네, 그냥 전형적인 형식을 보여주고 있고, 자, 그런데 이 트렁크가 왜 좋냐면요, 카이엔 같은 경우에는 바지가 더러워지는 문제나 아니면 차에 기스가 나는 문제 등등이 있기 때문에 여기 좀 걸터하는 거는 사실 좀 상상도 못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 되게 튼튼해요. 이게 원래 왜 있는 거냐면 이제 무거운 짐 실을 때 여기다가 놓고 이렇게 쓸어서 넣으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무거운 짐은 우리가 평소에 잘 안 넣으니까 이거를 좀 다른 쪽으로 저는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 용도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 주말에 어디 나들이 가거나 놀러 가거나 했을 때 이거는 진짜로 굉장히 큰 좋은 메리트가 있는 옵션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게 있어요. 마트에 장을 보러 가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다 실어. 집에 도착해가지고 이걸 꺼내려고 문을 딱 열면은 조금 높이 쌓여 있었던 짐이 우르르 하고 쏟아져 내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X5 같은 경우에는 1단계, 2단계 이렇게 2단계로 오픈이 되기 때문에 이것만 열 수 있어요. 이것만 열었을 때 트렁크 열 때 밖으로 좀 튀어나오지 않는다?
이런 것들 제가 지금 어거지를 부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X5를 타면서 너무 좋았다고 느꼈던 부분이기 때문에 꼭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고, 이제 안에 내부 공간이 어떻냐만 가지고 또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내부 공간이 X5가 훨씬 더 커 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카이엔이 X5에 비해서 트렁크 공간이 좀 작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가 지금 C필러 라인이 거의 스포츠 쿠페형 SUV에 버금갈 정도로 뒤에가 많이 깎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아래로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X5보다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카이엔이 위아래로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X5가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장점이 하나 있어요. 트렁크 공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바닥 면적이거든요. 바닥 면적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무슨 뭐 다 화분 배달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렇게 항상 높은 거를 여기다 싣고 다니지 않거든요. 마트에서 장 보면은 면적이 넓은 박스가 여러 개가 얼마나 들어가냐, 이게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높이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카이엔 같은 경우는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셨나요? 뒷자리가 이렇게 슬라이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차피 큰 짐 실으려면 뒷자리를 그냥 접어버리면 되지, 뭐 앞으로 슬라이딩 하는 게 뭐가 필요해?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뒷자리에 아이들이 타고 다니죠. 카시트가 들어갑니다. 아이가 뒷자리에 탄다고 했을 때 사실 카시트만 들어가고 아이가 그 카시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뒷자리 레그룸이 사실 상관이 없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 둘을 태우고 나서도 트렁크 공간을 확장시킬 수 있다라는 이 점이 굉장히 큰 강점이 되는 거죠. 아이를 태우고 다니면서 이제 뭐 유모차 들어가고 기저귀 가방 들어가고 뭐 장 보러 다녀야 되고 뭐 짐 들어가고 하면은 트렁크 공간이 정말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게 얼마나 그게 큰 문제인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와는 다르게 오히려 트렁크 공간을 활용하는 측면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카이엔이 더 나은 것 같다. 저게 얼마나 확장이 되나요? 오늘 굉장히 그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지금 그 장비를 저희가 깜빡하고 안 가져와가지고, 이 정도네요. 이 정도. 이 정도. 꽤 많이 되네요. 네. 실제 활용도는 카이엔이 더 높은 것 같다. 안으로 들어가시죠. 네, 이제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실내로 들어와서 일단 가장 크게 먼저, 또 안타깝게도 저는 지금 마음이 많이 아파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X5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픈데, 카이엔이 이번 3세대에 오면서 이 파노라마 선루프 사이즈가 좀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파노라마 선루프라고 해놓고 물론 그 글라스 면적이 넓기는 하지만 막상 열리는 면적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오픈을 하고 다녔을 때 큰 개방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자, 그런데 이 신형 두 대를 비교해 놓고 보면 이 파노라마 선루프의 이 개방감이 사실 카이엔이 훨씬 좋습니다. X5 같은 경우에는 운전을 하면서 이거 풀로 개방을 해놓고 있어도 시야에 잘 안 들어오는데, 카이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글라스가 열리는 이 포인트 자체도 지금 훨씬 더 앞으로 와 있고, 양쪽 옆으로도 지금 더 훨씬 더 넓고, 뒤로 제껴지는, 최종적으로 다 열렸을 때 이 길이도 카이엔이 여러 면에서 더 운전자한테까지 이 파노라마 선루프의 메리트를 주기에 좀 충분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자, 일단 실내에 타면은 여러분들이 포르쉐와 X5를 열심히 고민을 하시다가 결국에는 카이엔으로 다 가시는 이유가 결국에는 여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이 포르쉐라는 그 이름, 그거를 뛰어넘는 게 바로 이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실 지금 이 카이엔에 와서 포르쉐의 디자인 아이덴티티가 가장 많이 녹아져 있는 부분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저는 사실 이 외관보다도 실내를 좀 쳐주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X5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넘사벽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았냐면, 사실 이건 포르쉐의 능력이에요. 포르쉐는 이 똑같은 인테리어 디자인 레이아웃을 가지고 1억짜리부터 3억짜리까지 팔아먹는단 말이죠. 그런데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뭐 가죽의 컬러가 다르고 질감이 다르고 옵션, 이 버튼 숫자가 더 많아지고 하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레이아웃 자체는 변하지 않는단 말이죠. 포르쉐는 애초에 이 카이엔이라는 차의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면서 1억짜리를 사는 손님부터 3억짜리를 사는 손님들까지 모두 다 커버할 수 있는 디자인 레이아웃을 뽑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런 말도 안 되는 1억 초반에서는 사실 상상할 수도 없는 수준의 인테리어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솔직히 이거는 그 럭셔리의 과가 좀 달라서 그렇지 제가 봤을 때는 벤테이가의 뺨싸대기를 휘두르 갈기거든요. 벤테이가가 3억이 넘거든요. 물론 뭐 이 차는 700만 원짜리 실내 가죽 옵션이 들어가 있다고는 하지만 X5랑 사실 이거는 견줄 수 있는 클래스 자체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뭐 일단 이거 뭐 일단 눈으로 호강, 네, 눈으로 호강하고 들어가는 것 때문에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들 그 고급 음식점 가면은 맛도 맛이지만 그 어떤 접시를 쓰느냐, 어떤 인테리어를 하느냐, 어떤 테이블에서 먹느냐, 어떤 음악을 들으면서 먹느냐, 그리고 먹는 음식의 데코레이션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음식 맛을 다르게 느끼게 된다고 해요.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네, 논문으로도 발표가 된 자료라고 하니까 논문은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그게 결국에는 차에 와서는 어떤 작용을 하느냐? 일단 이 안에 타면 이 차가 설령 X5보다 조금 더 시끄럽다 할지라도 조금 더 조용하게 들리는 그런 느낌이 있을 거고, 설령 이 차가 안 좋은 노면에서 노면을 조금 타는 그런 느낌이 있다, 좀 약간 잔진동이 X5보다는 더 들어와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시각적인 효과들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상쇄시킬 수 있을 거다. 자,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 옵션 얘기를 좀 해보자면, 또 이제 카이엔이 지금 이 옵션을 기준으로 했을 때 X5를 따라갈 수 없는 부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바로 주행 보조 장치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카이엔 같은 경우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지금 240만 원짜리 옵션이 들어가 있고, 이 앞에 지금 카메라도 한 대 있고 앞에 레이더도 있어요. 그런데 이 차선 유지해주는 기능이 빠져 있죠. X5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시속 150, 160에서 크루즈를 걸어놓고 달려도, 네, 그 주행 보조 장치가 절대 차선 중앙을 벗어나지 않도록 정말 잘 잡거든요. 뭐 X5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메라 2개랑 레이더 하나로 잡기는 해요. 그런데 단순히 그 하드웨어적인 차이에서 오는 게 아니라, 네, 기본적으로 얘는 핸들 타각을 아예 조절을 해주지를 않기 때문에 이 고속도로 주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특히나 이제 막히는 출퇴근길에서 주행 보조 장치를 좀 충분히 잘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께는 이 가격대에서 비교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네, X5가 훨씬 더 크게 메리트가 있게 다가오실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실내 수납 공간에 있어서도, 네, X5에 조금 더 나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수납 공간에 있어서만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운전석이랑 조수석에서만 바라봤을 때 이 개방감이나 이 실내의 공간감 자체는, 네, X5랑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네, 뒷자리 잠깐 타보실게요. 뒷자리에 타서 말씀드릴 수 있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후다닥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렁크 공간이 확장이 되죠. 그래서 지금 시트를 앞으로 최대한 밀어놓은 건데, 이렇게 밀어놓은 상태에서도 어쨌든 지금 다리가 들어가기는 합니다. 네, 들어가기는 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이제 애기들 카시트가 걸려있을 때 정도 수준인 것 같고, 이거를 뒤로 쭉 밀면, 네, 여기까지. 뒷자리 레그룸 자체가 휠베이스가 10cm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사실 그 휠베이스 10cm 차이를 크게 많이 느끼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뒷자리 레그룸 자체는 두 차량 다 어느 정도 성인이 타고 다녀도 큰 문제가 없을 정도의 레그룸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의 차이점이 어떤 게 있냐면, 뒷자리 등받이 각도가 카이엔은 조절이 돼요.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 네, 이게 뭐 단계라기보다도 지금 굉장히 다단으로 굉장히 많이 좀 조절이 되는데, X5가 사실 이게 왜 없는지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수준인데, X5가 어쨌든 등받이 뒷자리의 등받이 각도가 조절이 안 됩니다. 뒷자리에 사람이 많이 타는 그래도 중형 SUV인데, 네, 뒷자리의 그런 좀 편의 거주성을 좀 너무 배려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카이엔이 이제 디자인적으로 얘네가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한 가지 여기서 이제 문제가 좀 있죠.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뒷자리 창문이 지금 다 안 내려갑니다. 이게 뒷자리 타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은근히 좀 기분 나쁜 부분이거든요. 이건 좀, 예. 아무튼 X5는 다 내려갑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 뒷자리에 레그룸 공간을 떠나서 이 뒷자리 시트 자체의 시트 포지션이 좀 아래로 깔려 있는 느낌이에요.
아무래도 뒤에 C필러 라인을 X5보다는 좀 빨리 꺾어내리고, 그리고 또 뭐 스포츠성에 맞는 에어로다이나믹을 생각해서 뭐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뒷자리에 앉아 있을 때 전방 시야가 사실 X5가 훨씬 더 좋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시트 포지션 자체가 좀 높은 느낌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방감이 좀 안 좋은 부분에 있어서는 또 X5에 한 표를 좀 주고 싶다. 사실 두 차량 다 그 누가 와도 어떤 차가 더 좋아 라고 분명히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제가 이제 이 두 차종을 비교한다고 주변 20분한테 이제 리서치를 했을 때 대부분 다 포르쉐지, 당연히 포르쉐지 라고 말씀하셨던 분들의 대부분은 결과론적으로까지 쭉 깊게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면 결국에는 그 포르쉐 브랜드에 대해서, 이 포르쉐라는 브랜드 자체를 너무 이제 갈망하고 사랑하고 그런 분들이 사실 더 많더라고요. 사실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좀 그 질문을 자주 받잖아요. 너 차 못 타고 다녀? 라고 했을 때 BMW. 너 차 못 타고 다녀? 포르쉐. 분명히 느낌이 달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연비 부분에 있어서나 이제 경제성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또 X5가 갖는 강점이 있어요. 카이엔 같은 경우에 이 차를 정말 오래 탄다라고 내다보고 차량을 운행하셨을 때 보증기간 자체도 BMW가 지금 훨씬 더 길기도 하고, 또 보증기간이 끝났을 때 그 부품값, AS 센터의 숫자, 또 부품 가격, 부품이 얼마나 또 잘 수월하게 공급이 되느냐, 또 주행거리가 많다라고 했을 때는 그 연비에 따른 프로핏이 또 굉장히 또 커질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X5도 굉장히 분명히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이 카이엔도 뭐 이 명성에 걸맞는 그런 차량이다. 자, 이 두 차종을 비교를 하면서 뭐가 더 좋다라는 거를 결론을 내리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두 차종을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이 두 차종을 지금 이 순간에도 비교를 하시는 분들께는 차량 구매에 굉장히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더 재밌는 비교 리뷰들 많이 촬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벤테이가랑 보그 한번 좀 해보려고요. 다음 편도 좀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